2024년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를 꺾고 제47대 미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을 꺾고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죠. 미국은 능력주의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왜 여자 대통령이 당선되기 어려운 나라인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버스를 타면 어린이, 장애인, 노인, 여성들은 대부분 자리에 앉고 남자들은 서서 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남자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육아를 같이 하기 때문에 여성상위인 나라처럼 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방랑자는 미국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생활했기 때문에 미국 주류 사회에서 흑인이나 유색인종 그리고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남녀 공이 담배를 피우기 때문에 여성과 같이 있을 때는 담배를 여성에게 먼저 권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식 석상에서 항상 영어로 말할 때는 레이디스 앤 젠틀맨이라고 여성을 먼저 호칭합니다. 그리고 차를 탈 때도 여성을 배려해서 문을 열어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자리나 선거에서 리더를 뽑을 때는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미국 사회에서 여성은 아직도 보호 대상이지 강력한 리더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 결과를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인 단 538명이고 당선을 위해서는 270명이 필요합니다. 미국 전국 투표율은 54.7%였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부통령 후보는 마이크 펜스였습니다. 30개 주에서 승리해서 선거인단 304명을 확보했습니다. 미국 전국 득표율은 46.1%였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후보가 힐러리 클린턴이었고 부통령 후보는 팀 케인이었습니다. 2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승리해서 선거인단 227명을 확보했습니다. 미국 전국 득표율은 48.2%이며 득표수는 6,585만 3,516명으로 전국 득표율과 득표수는 힐러리 클린턴이 앞서서 나 선거인단이 적었습니다. 참고로 미국 대통령 선거 2016년도의 도널드 트럼프 득표율은 46.1%로 6,298만 4,82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투표 숫자는 힐러리 클린턴이 앞섰지만 선거인단이 적어서 패한 선거입니다. 이는 미국 대선이 간접선거이며 주별로 한 표라도 많으면 승자 독식 제도에 의해서 그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패배하고 선거인단 수에서 앞선 도널드 트럼프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 있지요. 2020년에는 미국 대선 결과는 선거인단 538명이고 전국 투표율은 66.92%였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부통령 후보는 마이크 펜스였습니다. 승리한 주가 25개 주이고 선거인단은 232명으로 43.1%였고 전국 득표율은 46.9%로 7,422만 3,755표를 얻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존 바이든이었고 부통령 후보는 카멀라 해리스입니다. 승리한 주가 25개 주고 워싱턴 DC에서 승리해서
56.9%로 306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전국 투표율은 51.3%로 8,128만 3,495표를 얻어서 당선됐죠. 이때는 선거인단과 전국 투표율도 모두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를 앞섰습니다.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수 270명을 확보하면 선거에서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조 바이든 후보가 선거인단과 득표수에서도 앞서면서 4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죠. 2024년 11월 5일 치른 미 대통령 선거 결과를 살펴보면 대통령 선거인단 538명이며 전국 투표율은 64.52%였습니다.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이고 부통령 후보는 JD 벤스입니다. 승리한 주가 32개 주이고 선거인단은 312명을 확보해서 57.99%로 도널드 트럼프가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죠. 전국 투표율은 50.7%로 7,340만 6,176표를 얻었죠.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멜라 해리스와 부통령 후보 팀 월스는 승리한 주가 19개 주고 워싱턴 DC에서도 이겼지만 선거인단은 216명으로 41.01%를 얻었습니다. 카멜라 해리스는 전국 투표율은 42.01%로 6,970,375표를 얻어서 득표수에서는 도널드 트럼프를 이기지 못해서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2016년, 2020년, 2024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살펴보면 공화당은 대통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였지만 민주당은 2016년에는 힐러리 클린턴, 2024년에는 카멜라 해리스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됨으로써 유리천장을 깨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와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미국인들의 요구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을 참고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백인 블루칼라들의 마음을 움직인 불법 이민자 추방, 국경 장벽, 난민 처리 등이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직이 아니고 백인 블루칼라들은 불법 이민자들 때문에 자기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을 파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겠다는 공약은 기독교인들에게 호응을 얻었다고 생각됩니다. 동성애 성소수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미국은 성전환자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기독교 문화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당 후보라도 기독교에 대한 믿음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목사님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이 하느님의 뜻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는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나오는 대통령 후보들은 대부분 기독교를 믿는 신자들일 것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카톨릭 신자에서 미국 대통령이 되면 바티칸 교양 밑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있었던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의 공약 중에서 중국 기업에 대한 고율 관세, 멕시코 마약 카르텔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마약이 미국에 들여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런 공약들은 좋은 공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립학교 종교활동 허용, 노숙자들을 없앤다는 공약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임 대통령이 될 현 조 바이든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를 임명하겠다는 것은 정치 보복의 성격이 있어서 미국 사회에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귀추가 주목되는군요. 마약 사범과 아동 성범죄자를 사형시킨다는 강력한 경고성 공약도 눈에 띄는군요.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도 빨리 종식시키겠다고 했으나 귀추를 지켜봐야 되겠지요. 우리나라와 관계되는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권에 대해서는 공약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관심을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도 분담금 해당 대상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가 우리 대통령과 통화해서 조선업에 협력하자는 의미는 미국 최고 수준의 조선소를 보유한 한국의 해군 함정들을 건조시키거나 수리를 의뢰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러 상품들에 대한 관세 고율 문제가 우리에게도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되는군요. 도널드 트럼프가 흠결도 많지만 여성 대통령보다는 초강대국 미국을 더욱 강력하고 위대하게 만들려는 트럼프의 공약과 선거운동이 미국 시민들의 마음을 움직였다고 생각되는군요. 미국 역사에서 최초로 여성 부통령이 된 카멜라 해리스는 대통령에는 당선되지 못했지만 흑인 아버지와 아시아계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새로운 역사를 쓴 미국 부통령 여성임은 맞습니다. 미국은 왜 여자 대통령이 당선되기 어려운 나라인가를 간단하게 요약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